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간이 부었습니다. 예, 제가 정말 모르는 물리학의 세계. 그렇지만 정말 죽기 전에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가, 양자론이 무엇인가, 한번 알고 싶어서요. 책을 하나 골랐는데, 책은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라는 영어 제목이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인데 카를로 로벨리라는 이 물리학자가 사실은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거라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일반서인데 아마존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서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어떤 건가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읽은 책이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오히려 무지한 물리학을 잘 모르는 무지한 제가 이해한 수준이 그냥 또 물리학을 모르시는 분들과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책에서 배웠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고요. 모든 물질을 나누다 더 나눌 수 없는 아주 조그마한 알갱이가 있을 것이다. 이 조그마한 알갱이를 원자라고 한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죠. 신기하죠?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알갱이가 있다. 대개는 어떤 물건이든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만일 물질을 무한하게 작게 쪼개고 무한히 쪼갤 수 있으면 결국 그 물질은 아주 사라질 때까지 쪼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최소의 물질 또는 그 물질은 아예 무게도 없고 질량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것까지 요건 이제 약간 무리지만 사라질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모아서 지금 뭐 사람이다 이런 책상이다 컴퓨터다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냐. 그럼 이 컴퓨터는 아주 쪼개서 아무것도 없어질 만한 조그만 것들을 모아서 된 거냐. 그래서 결국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발상을 했는데 이 발상은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나중에 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제가 또 이 책을 무모하게 요약을 하게 된 것은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천재 과학자인데 양자 역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죠. 근데 양자 역학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즉 자신을 포함해서 양자 역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배운 노벨 물리학자도 완벽히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용기가 오히려 생겼고요. 양자 역학 이론이 들으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또 상대성 이론이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통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양자 역학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설명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자 역학을 과학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양자 역학이란 이 이론이 이상하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직관, 인간의 오감, 보고 느끼고 듣는 이런 감각이 이런 양자 역학 세계를 아주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요. 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이상한 거지 양자 역학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주 현미경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세계까지 다 보고 살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양자 역학을 받아들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서 이상한 거지 사실은 양자 역학 자체가 어려운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주의 중심이 없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천체 과학자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어딘가요? 빅뱅이 일어났다는데 빅뱅이 일어난 곳은 도대체 우주 어디쯤인가요? 그랬더니 그건 너무 무식한 질문이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주가 풍선이고 우리는 그 풍선 위에 있는데, 이게 풍선이라는 건 모르고 풍선 표면만 볼 수 있는 존재라고 해봅시다. 이 풍선의 중심은 어딜까요? 풍선 내부겠죠. 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풍선이 점점 조그매질 때 그 중심점은 풍선 표면에 있지 않고 풍선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풍선 내부를 못 보고 풍선 표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막 돌아다녀 봐도 뭐야 이게 중심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끝은 어딜까라고 아무리 돌아봐도 끝에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끝은 없다. 우주의 끝이 없으면 그럼 우주가 무한하냐? 풍선 위에 풍선의 표면을 막 돌아다니면서 풍선의 끝이 없다고 우리가 막 그러고 있지만, 그 풍선은 무한한 건 아니죠. 풍선의 표면은 유한한 면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을 못 찾는 거는 우리가 풍선 표면만을 볼 수 있도록 태어난 우리의 감각 때문이지,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이제 책에서 했는데 뭐 나름 납득이 가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원자를 데모크리토스가 주장을 했는데, 이 원자를 처음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착상이 뭐였냐면 브라운 운동이라고 아주 작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용했다는데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희미하긴 한데 이게 보통 먼지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공기가 원자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물처럼 이렇게 뭔가 꽉 차 있지, 여기 알갱이가 없다 그러면 먼지가 내려올 때 이렇게 부드럽게 쑥 내려와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막 날카로운 직선으로 팍팍팍팍 꺾이면서 내려오는데,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착상을 해서 아니 먼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이 불었다 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기에 원자, 분자라는 존재가 있어서 먼지를 좌우에서 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지가 똑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딱 확 꺾이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때 이 꺾이는 각도랑 이런 걸 수학으로 계산을 해서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질량 같은 것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있겠어라고 과학자들도 많이 회의를 느꼈는데요. 그 원자가 없다 그러면 이런 브라운 운동 같은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자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빛도 알갱이라는 것을 이제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는데요. 에너지, 빛이라는 건 결국 에너지죠. 에너지도 최소 입자인 양자가 있다. 그거는 이렇게 한답니다. 저도 뭐 100% 이해는 못했지만 책에 보면 빛을 비추면 전자가 좀 튀어나온답니다. 지금 제 플래시를 제 얼굴에 비치면 제 얼굴에 있던 전자나 알갱이들이 몇 개가 빛에 이렇게 튀겨나온다는 거죠. 그걸 광전 효과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자동문에 다가가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도 자동문이 우리가 내뿜는 빛에 의해서 그 자동문에 그 자극을 주고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아 이게 지금 누가 오고 있구나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밝은 빛을 쓰면 더 많은 전자가 튀어나오고, 어떤 물체에 제 얼굴에 밝은 빛을 쏘면 더 많은 전자가 제 얼굴에서 튀어나오고, 약한 빛을 쐬면 덜 튀어나올 것 같은데, 어두운 빛을 쐬서라도 진동수가 높으면 더 많이 튀어나오고요. 밝은 빛을 쐬서라도 진동수가 낮으면 더 조금밖에 안 튀어나온답니다.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비가 물이 엄청나게 막 몇 톤의 비가 막 쏟아져서 자동차
덮친다고 했을 때, 그렇지만 그 B는 자동차를 세차해 줄 망정 자동차 표면에 그 어떤 기스가 나게, 상처가 나게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 1톤의 물이 아니라 다만 1리터의 물이라도 이것이 비가 아니라 우박이 돼서 떨어지면, 그러면 자동차가 움푹 들어가거나 표면에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이 빛을 물과 같은 어떤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광전 효과가, 빛이 이런 물 같은 게 아니라 우박 같은 거다. 즉, 그 빛이 떨어질 때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물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박이 돼서 톡톡톡톡톡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박이 조금만 내려도 자동차에 기스가 나는데 눈 같은 건 아무리 내려도 안 나는 것처럼, 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박같이 딱딱한 것들이 한 번이라도 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에 기스가 간다. 뭐 이제 이런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빛이 알갱이가 있다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결국 더 쪼갤 수 없는 알갱이가 존재한다. 이 에너지도요, 저희는 이제 온도가 0도부터 100도까지 서서히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결국 원자 내부의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나 띄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전자를 보면 여러분들 그 원자의 껍질이라는 걸 보이죠? 그러면 이 껍질에 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엔 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껍질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너지가 10에서 안에 껍질이 10이고 바깥 껍질이 20이라고 그러면 에너지가 10에서 20이 될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10, 11, 12 이렇게 해갖고 20에 점점 다가간다고 보는데, 아주 작은 단계에서 전자는 10에서 바로 20으로 점프하지 그 중간에 11, 12, 뭐 13, 15, 18 이런 에너지 레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에너지를 띠고 있는 전자를 봤을 때 그 전자가 10, 20, 30 이렇게 점프를 하니까 에너지 레벨을 쪼개고 쪼개고 쪼갰을 때 에너지는 10씩 점프하는 거지 1, 2, 3, 4 이런 단위의 에너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에도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최소 단위가 10이지 뭐 1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그런 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우리는 연속적이게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질도 쭉 이어진 게 아니라 결국 작은 알갱이들이, 레고 블럭 같은 것들이 모인 거고요. 에너지도 이게 쭉 이어져서 뭐 점점 서서히 더워져서 서서히 작아지는 것처럼, 추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더워지는 거 보면 계단 올때 톡톡톡톡톡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톡톡톡톡톡 내려오는 이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그 작은 점들이 모인 디지털 세상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에너지 빛이나 물질 원자는 그래도 존재나 있다고 저희가 보는데, 이 존재가 없는 이것들이 떠다니는 공간을 보면요, 이 공간도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에너지와 물질이 모두 입자, 즉 알갱이이므로 여기에 최소 단위인 양자가 원자가 있죠. 근데 공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속 쪼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요 점에, 딱 요 점에 요 점의 길이가 얼만데 그 공간을 또 쪼개고 또 쪼개기도 해서 아주 작게 쪼갠다고 해봅시다. 근데 공간은 아무리 작게 쪼갤싸고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요 공간보다 더 작은 공간이 있어요라고 가르치려면 뭔가 그래도 전자나 아주 작은 알갱이를 하나를 놔야겠죠. 근데 여러분, 블랙홀이라는 거는 그 태양같이 큰 게 아주 조그만 야구공처럼 되면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질이 아주 작은 공간에 존재하면 거기가 블랙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물질은 아주 작은 것이 양자 또는 원자라고 아주 작은 것, 최소한의 그 알갱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간이 아주 작은 공간이 존재해서 정말 자꾸 작은 공간이 존재해서 거기다 그 알갱이를 탁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알갱이 너무너무 가볍지만 공간이 너무너무 작으면요, 그 공간에서 그 알갱이가 상대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거기가 블랙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야구공만해지면 블랙홀이 되지만, 야구공은 별로 안 무거운데 그 야구공이 정말 이렇게 막 바늘끝처럼 조그매지면 또 그 야구공도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양자나 이런 원자 알갱이도 공간에 놓으면, 공간이 너무 작으면 거기가 블랙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것을 놓아두면 블랙홀이 돼서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공간은 공간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알갱이를 놓아놔도 그것이 블랙홀이 되지 않는 그 공간을 최소 공간, 의미 있는 공간 중에 최소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우리가 요 공간이라고 가르칠 수 없는 작은 사이즈의 공간은 공간으로 치지 않는다면, 이 공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전자 알갱이를 양자 알갱이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 공간 이하의 공간은 우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간도 결국은 최소 단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만요. 시간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우리는 이제 제일 헷갈리는 혼돈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이 세상은 시간이 쭉 흐르고 그 시간은 변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파트 1층에 살고 친구가 10층에 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10층에 사는 친구가 더 빨리 늙는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답니다. 즉, 왜 1층이냐? 1층이 지구에 더 가깝잖아요. 지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시계는 천천히 가고 10층에만 있어도 1층의 사람보단 지구에서 멀기 때문에 시계가 빨리 간답니다. 이게 그냥 이론일 뿐만 아니라 아주 엄밀한 시계를 1층과 10층에 놓고 한 며칠을 재보면 그 10층의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계인데. 그래서 아니 1층 시간과 10층 시간이 다른데 이 우주를 다 관통하는 절대 시간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랙홀 주변에는 시간이 아예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랙홀 주변에 있고 여러분 친구가 지구에 있으면 블랙홀에서 10분 살다 오면 그 친구는 이미 죽고 그 친구의 손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갈릴레오가 이제 이렇게 진자가 왔다, 교회에서 샹들리에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저것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맥박을 재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진동축, 즉 흔들리는 샹들리에를 봤답니다. 근데 샹들리에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기 맥박의 숫자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처음 왔다 갔다 하는 게 맥박이 10번이었으면 1시간 후에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10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맥박을 이용해서 이 진동추의 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을 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의사들은 뭘 했냐? 이 진동추를 보고 사람들의 맥박을 짚어서 맥박이 빨리 뛴다, 늦게 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순환 논리 아닙니까? 맥박으로 시계를 만들고 근데 그 시계를 이용해서 맥박을 잰다는 게. 그래서 이걸 봐도 시간이라는 것은 너의 맥박에 비해서 시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지, 이 세상에 맥박도 없고 뭘 측정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계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왜? 1층에서 있는 사람은 맥박이 느리게 뛰고 10층에 사는 사람은 맥박이 빨리 뛸 텐데, 그럼 맥박 10번 뛸 때마다 한 번 1초가 가도록 한다. 맥박 2번 뛸 때마다 1초가 가도록 한다 그러면 10층 시계의 시간과 1층 시계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가 이렇게 톡톡톡톡 뛰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데 시계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시계는 세상의 최소 물질이라는 게 다 입자고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이렇게 쭉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연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최소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그냥 대충 한 거라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잖아요. 지구는 얼마나 동그랗고 매끄럽고 아주 그냥 맨질만질한 공처럼 생겼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옆에 창문을 보십시오. 지구 매끈매끈한가요? 옆에 산이 있고요. 막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칠거칠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는 거칠거칠한 지구가 먼 데서 보면 매끈매끈하게 보인다는 거죠.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들판이라고 보이는 평원이 있다고 해도 그 평원에 가보십시오. 거기에는 아주 개미들이 느끼기엔 그게 평지가 아니라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런 것이고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 보여도 거기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새우는 큰 파도가 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이나 자동차 표면을 매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여기 안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이게 거칠거칠하지 매끄럽지가 바이러스가 볼 때는 이거는 거칠거칠한 세상이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 원자와 전자와 이런 양자의 세계가 너무 작기 때문에 먼 데서 지구를 바라보고 매끈하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 표면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산과 골짜기가 있을 뿐이지 사실 평평한 표면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듯이 글쎄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즉 우리가 너무 큰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큰 거는 없다 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는 그런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